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서 2012년부터 작년까지 전월세 동향 및 임차 비용 상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세는 축소한 반면 월세의 경우 60.5%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서울의 평균 월세 부담액은 114만 9천 원으로 전세 부담액인 62만 1천 원을 크게 웃돌아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내년부터 대출 규제와 신DTI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실수요자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가 일부 지역에 집중돼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파리 대책 후 청약을 받은 단지 중 1순위 마감된 상위 10곳 가운데 8곳이 비규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청약이 진행된 해당 지역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 완판되는 등 화랑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전국에서 아파트 4만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 1월 물량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예년 평균 입주 물량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분양 호황기였던 2015년부터의 물량이 부메랑이 돼 내년 1월은 과거 같은 기간보다 많은 새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고 공급 과잉 여파로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은 내년에도 전세 시장 가격 조정과 미입주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달해드리는 똑똑부동산의 원유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5년부터 쌓여온 매물이 내년 1월에 이제 폭탄처럼 좀 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동시에 몰리면은 집값 하락이나 또 역전세난으로 이어질 거라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대책이 조금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똑똑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상황 좀 지켜보시면서요. 여러분만의 맞춤 투자 전략 좀 똑똑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문자 전화 주시면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 텐데요.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똑 부동산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똑똑 부동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순서는 똑똑 가이드 시간인데요. 지금 이 순간은요, 부동산이 좀 쉬워지는 시간입니다. 땅을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최종현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땅을 사랑하는 남자 최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린벨트 투자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 중에 지금 과연 현재 어떤 부동산과 대한민국 청년들 어떤 부동산에 대한 대처들을 하고 있고 또 그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한번 좀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또한 이런 어떤 지금 청년들이 쉽게 부동산에 어떤 접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취업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욕망이랄까 아니면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사는 청년층과 또 지금 기성세대 분들께서 오히려 부동산을 청년분들에게 이제 뭐 어떤 설계들을 해주고 계신데 그런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이 많이 부재하다는 거를 저는 이제 느끼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이제 청년들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두고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해결책까지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청년들이 어떻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면 좋을지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사님도 청년에 속하지 않으시나요? 네, 청년의 기준은 세대마다 다른데 저도 이제 마음만은 계속 청년이고 싶은데요. 이런 어떤 정의적인 그런 어떤 뭐 단어 정의에 있어서는 조금 벗어난 것 같고요.
네. 뭐 제 마음에 있는 그 키워드로는 아직 청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를 위한 정부 정책들이 나왔지만요. 막상 이 청년들은 좀 소외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우니까 이 결혼이나 주택 마련도 좀 늦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그 청년들, 지금 계속해서 탄생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청년층도 점점 얇아지고 있는데요. 그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뭐 미래 설계를 하면서 살 수 있는지 그 조건을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 그 정의적으로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청년이 이제 15세부터 29세까지의 그런 이제 나이 연령층을 얘기를 하는데, 한창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지금 이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들을 하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기 삶에 대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본인이 부를 축적하거나 이제 자본주의다 보니까 부를 축적하거나 아니면 지금 자산을 증식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분야에 몸을 담아야 하는지, 혹은 본인의 어떤 흥미와 맞는 그런 일자리를 찾는, 약간은 미래 설계가 조금 누락된 그러한 이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그 기성세대 분들은 정말 그 지금보다 뭐 못 먹으시고 못 입으시고 진짜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 주셨는데요. 그때 오히려 주택 마련이나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떤 삶의 질은 높아지고 윤택해졌지만 어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본을 축적하고 또 미래에 내가 어떤 주택을 사고 뭐 아파트를 사서 어떻게 증식을 해나갈지 이런 계획들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떤 주택 가격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살 곳인데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나 많이 이제 올라버리다 보니까 아예 그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청년층은 기본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취업을 한 후에 내가 어느 정도 더 좋은 직장에, 좋은 일자리에 내가 몸을 담느냐, 또 연봉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가치척도의 기준이 있긴 한데요. 실제로 취업을 하고 나서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것들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계를 위한 어떤 취업을 목적으로 그냥 조금 더 조건이 좋은 것을 찾게 되는 약간은 조금 슬픈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자 수 세기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미래는 또 창업이라는 길도 있겠지만, 실제로 청년분들이 어떤 많은 경험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신 트렌드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지금 유행이 되는 건 잘 파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에 어떤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은 더 2000년부터 대한민국에 정착한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 비용이 적고 향후에 가치 상승이 높을 걸로 생각되는, 그래서 무작정 트렌드만 쫓는 그 창업들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공률도 상당히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내가 취업도 창업도 상당히 만족도를 찾아내기는, 인생의 미래를 진짜 제대로 설계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이유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 도입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청년을 M4 세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3포, 그 다음 5포, 7포, 현재는 그냥 M4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포기한다라는 의미의 포자를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청년들이 이제 내가 실제로 급여 활동을 열심히 해서 취업을 해서 돈을 모아서 집을 하나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빨리 적금 붓고 열심히 돈 벌어서 모아서 집 하나 사야지라는 계획 자체를 세우기가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또 자녀를 포기하는, 이제 가장 핵심은 이 3포지만 계속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지금 오히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또 이런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죠. 욜로라고 해서 그냥 지금을 즐겨라. 뭐 예를 들어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4, 5개월 아르바이트를 해서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뭐 이렇게 견문을 넓히고 또 삶의 질, 현재의 어떤 만족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간들을 보내는 청년들이 이제 많다는 얘기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경제 채널 중에 부동산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런 강의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재테크나 미래에 대한 관심들은 청년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가지고 좀 더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를 해도 그렇고요. 기성세대 분들께서 오히려 예전에 그 또 상승되는 것도 보셨고 소유도 해보시고 또 그 상승뿐만 아니라 부동산 흐름까지도 다 읽는 그 경험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녀분들에게 그 부동산을 아직도 공부를 하셔서 자녀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고 또 이제 제공도 해드리고 뭐 이런 상황의 구조가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이 PIR 지수라는 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주 뭐 간단하고 쉬운 논리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그 지표를 단순하게 이제 연산으로 풀어낸 건데요. 이런 얘기죠. 가계 수입 자체, 즉 이제 청년이 취업을 해서 뭐 연봉이 한 5천만 원이 됐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좀 이제 좋은 주택이죠. 입지가 좋은 서울에 어떤 주택을 가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의 주택 가격이 현재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이라는 연봉을 모아서 여기 써놨다시피 이제 안 먹고 안 쓰고 숨만 쉬면서 모았을 때입니다. 실제로 5천만 원을 전체 다 세이브를 해서 내가 집이라는 목적을 두고 어떤 저축을 했을 때도 단순히 이 비율만 봐도 20년을 꼬박 모아야 지금 현재 10억 가치의 그런 아파트에 접근을 할 수 있겠는데 이 PIR 지수를 굳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 맞지 않겠죠. 지금 현재 요즘에 정권 교체 이후에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입지 좋은 주택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연봉이 따라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내가 잡아야 될 목적인 그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PIR 지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꾸로 얘기를 해서 뭐 1억 내가 연봉이 1억이 되고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1억이 된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잘 버는 층이라고 연봉 1억이라고 하면 잘 버는 층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1억이라는 비용을 이제 버시는 분들의 생활 그 수준을 봤을 때 20억짜리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막상 PIR 지수는 똑같이 20으로 같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즉 내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기간 현재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 대비 주택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건 인플레이션에 따른 임금의 상승, 즉 가계 수입보다 오히려 주택 구입 비용의 상승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이번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런 주거복지 로드맵이나 어떤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그런 어떤 복지 혜택을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라는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렇게 계속해서 폭이 늘어나는 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너무 그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이제 영향을 끼친다, 뭔가 이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청년층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그런 도약 자체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결혼 시기가 예전에 뭐 저희 이제 제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제 세대 그리고 제 또 자녀 세대가 있겠지만 실제로 요즘은 이미 30대 이후에 결혼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예전에는 뭐 20대에 다 이전에 30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됐다. 30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벌써 저희가 체감상 뭐 30대 중반 혹은 후반까지도 결혼을 함에 있어서 크게 어색한 나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결혼을 하게 되면 책임질 것들이 많아지는데 실제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결국 부동산이라는 것과 이제 뗄 수가 없는데요. 주택이란 것을 마련하고 내가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부동산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결혼 시기가 늦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청년들의 경제적 자생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자생력이라는 말은 뭐냐? 본인이 어떤 그 사업적인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어떤 특정 자본을 가지고 증식할 수 있는 기회보다는 취업을 해서 급여 활동을 하면서 내가 버는 돈의 일부 어느 정도를 저축을 했을 때 실제로 아까 그 PIR 지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어떤 기회비용 자체가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그리기도 힘든 그러한 부분이 많이 체감이 되다 보니 내가 실제로 경제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생력 자체도 그 베이스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제 가지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또 크게 이슈가 되는 내용이죠. 청년에 대한 내용에서 빠질 수 없는데요. 이 도표를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 추이인데요. 실제로 이제 1999년도에 보면 이때는 외환위기가 있었죠. 대한민국의 외환위기를 거칠 때 실업률이 10.7%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7%에서 8% 사이를 유지를 해왔는데 이때도 청년 실업률이 항상 저희 대한민국의 어떤 고민이었죠. 근데 최근에 정권도 바뀌고 여러 가지 이제 복지에 대한 정책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실업률은 오히려 외환위기 때만큼 이렇게 상승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한 2, 3일 전부터 각종 언론사에서 청년 실업률에 대한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 이유가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지금 강의를 해드리는 그런 이유들인데 실제로 이 설계 자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 부동산이나 자산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할 수조차 생각조차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뭐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취업에 대한 어떤 자기의 그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실제로 8월 기준이지만 21만 2천, 즉 거의 10%라고 봤을 때 청년 현재 10명 중에 1명은 실업자, 직업이 없이 뭐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경제활동도 왕성히 해야 되는 그런 세대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실업자로 남아있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뭐 끄집어내서 이제 진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청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서 저는 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기조들을 쭉 살펴보면 해결책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기조 안에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실업률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PIR 지수, 즉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수요 오피스텔 공급, 즉 이번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건 규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년층,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이제 인기가 있는 직장인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 실수요자들이 젊은 세대인 오피스텔이라는 모델 자체가 과공급에 또 특히나 공공주택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 워낙에 이 부동산 투자 모델로 지금 저평가를 또 받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자체가 증가하니까 또 월세 자체도 비싸지는 거죠.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오피스텔, 원룸 등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즉 청년층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탄생인구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수요들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고 공급, 인기가 있고 월세를 많이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어떤 투자가 또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요자가 5명인데 공급이 10개라면 이건 불균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파리 정책 이후에 8월 말부터 이제 10월 사이에 오피스텔 투자가 또 한창 붐이었는데요. 어떤 규제에 대한 어떤 발빠른 대처는 좀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청년분들은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내가 부동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회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는 또 토지와 관련된 토지뿐만 아니라 어떤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이제 소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과연 그러면 젊은 층은 어떻게 이런 부동산을 소유하고 또 이런 PIR 지수도 높은 상황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늘려가야 되는가에 따라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말인데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그래서 즉 내가 어떤 손실이 될 수 있는 게 클 경우, 그죠? 뭐 이제 보완책이 적을 경우에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사회적으로 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발빠르게 이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주식 이런 곳에서 빨리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워낙에 이제 그 자본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에 많이 젊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에 어떤 건축물도 가격이 올랐고 집가도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토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요. 자, 어떤 시점입니다. 청년층에서 이제 중년층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점을 봤을 때, 자, 이 안에는 분명히 선행돼야 될 건 차익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청년층이 뭐 어느 정도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모으기는 오래 걸리겠지만 실제로 차익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본금은 어느 정도의 저축으로 2, 3년 내에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비용을 가지고 먼저 수익형, 당장 내가 얼마를 걷어들일 수 있고 혹은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이러한 좀 발빠른 그런 어떤 투자 시장보다는 오히려 고지식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토지라는 차익 모델 중에 가장 그 부동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죠. 토지라는 모델을 두고 만약에 접근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토지라는 건 막연하게 비싸지 않냐, 또 많은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1억 미만, 5천만 원 미만의 어떤 그러한 앞으로도 개발 가능성이 농후하고 가격 가치 상승 여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이러한 토지를, 저렴한 토지를 오히려 지금 미리 이제 구매를 해 놓고요.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이 차익을 실현해 냈을 때 그때 어떤 그 자본이랄까요? 이 자본 증식이 먼저 된 후에는 그 후에는 오히려 이제 감시라고 할까요? 또 추징도 안 받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에게는 그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대비를 해서 집값, 그러니까 말 그대로 땅값, 뭐 꼭 이제 토지가 아니더라도 차익을 가지고 뭐 4, 5년 정도의 투자를 해 놨을 때 그 차익이 생성된 이런 경로도 증명이 될 것이고, 또 이때 당시에 내가 이 차익으로 실제로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수익형이라든가 그 기타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먼저 선행이 이제 돼야 되는 것은 차익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좋은 건 오히려 저는 토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뭐 어떤 국가의 어떤 분위기나 또 기성세대의 어떤 고정관념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나중에 수익형이나 이런 것들,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것들, 지금 현재를 볼 수 있는 건축물, 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들이 되겠죠. 이런 수익형 모델들을 선행을 하고 나중에 수익형에서 또 차익이 좀 이루어졌을 때 이 중에 일부를 나중에 토지나 어떤 차익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자본금 자체를 먼저 올릴 수 있는 차익 투자가 먼저 선행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매끄럽게 그 자녀분들이죠. 기성세대 분들이 자녀분들을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줌에 있어서 당장 지금 살 수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이제 제공하겠다, 내가 증여를 하겠다, 등기를 해주겠다, 뭐 이러한 이제 상담 건이 저도 이제 워낙 많이 있는데요. 자, 오히려 이런 뭐 건축물 당장 뭐 수익이 조금은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그분의 미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선 그 시작부터 아주 적은 자본금으로 상승을 시킨 이력도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경험을 시켜줬을 때 향후에 이 자산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뭐랄까요, 누락시키지 않고 자산을 계속해서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경험치도 얻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청년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동산적인 느낌으로 좀 이제 접근을 해봤는데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지금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고 그 중에 부동산은 더더욱 힘들다는 얘기죠. 자, 부동산을 청년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든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준비를 해준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차익 모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또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주택에 대한 규제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하시든 그 안에는 항상 이러한 저희가 준비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규제와 또 청년 실업률 때문에 이 청년들과 또 젊은 부부들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사님이 알려드린 팁으로 조금 참고를 해보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문자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님의 세미나도 참석하시면요,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의 세미나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세미나입니다. 활발한 토지 거래, 진짜 개발지 찾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유스홀딩스 빌딩 5층 한국토지자산개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미나는요, 12월 26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같은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는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밸류 하이엔드 호텔 6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02786-3888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요.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내용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그 세미나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이틀을 준비를 했고요. 일단 주제는 지금 그린벨트 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해제 또는 주택 규제 때문에 토지 시장의 거래가 계속해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분명히 위치에 따라서 좋은 어떤 투자처를 분명히 찾을 수 있지만 실제로 실수하시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내가 지금 당장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막연하게 토지로 눈을 돌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의 좀 공부를 하시고, 이런 위치가 진짜 가치 상승 여력도 많고 향후에 나의 미래를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겠구나. 뭐 이러한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좀 잡아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시간 내셔서 날씨는 춥지만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지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최종현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요, 여러분의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 상담 도와드리는 똑똑 해결사 시간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똑똑 부동산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땅을 사랑하는 남자 최종현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고민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는요. 자세한 내용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집원, 투자 금액 등 자세한 내용 적어주시면 저희가 분석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반갑습니다. 고민 갖고 계세요? 예, 제가 아파트를 43평형 고덕 강동구 네. 상일동 네. 고덕 위엠파크 3단지를 갖고 있어요. 네. 그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언제 매입하셨어요? 입주할 때 하니까 한 5년 전에 매입하셨어요. 아, 5년 정도 됐고요. 예. 근데 이제 매도하시려고요? 아니, 매도 시점이 언젠가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네, 이사님.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일단은, 이 지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고덕 리엠파크 3단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뭐, 여기 직접 거주하시는 거고요? 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좋은 데 거주하시네요. 아, 그래요? 예. 자, 일단은, 이제 강동지구에서 이제 미사 네. 위례, 뭐 하남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도시화가 만들어지는 위치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가지고 계신 모델은 2011년에 이제 이게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셨을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이렇게 제가 가장 좀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은 평수를 너무 잘 가져가셨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계속해서 오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주변에 택지도 많이 공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궁금하시잖아요. 네네. 예.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2,200세대 정도 돼서 세대 수도 너무 좋고요. 네. 예, 추후에 지금 오히려 주변에 그 신축 아파트들이 올라오면 오히려 더 가치 상승이 덩달아서 더불어서 될 수 있는 그래요? 그런 입지예요. 아,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시기에 잘 들어가셨고 이미 또 이제 차익 많이 보셨지만 네. 실제로 향후에 이 가치 상승 여력이 훨씬 더 크게 보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정책상 규제에서 묶고 있는 이제 강남지구에서는 살짝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 지금 예고되고 있는 주택 시장이 어떤 그런 흔들림이라 그럴까요? 출렁이는 데서 약간은 조금 덜 할 수 있는 입지에다가 네. 그 기간까지 다 통틀어서 한 3년 이상 적어도 보시면 네. 예, 당연히 어차피 거주도 하고 계시니까 평수도 너무 잘 가지고 계시고요. 네. 가치 상승 여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매도 타이밍은 절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오히려 앞으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5년 이상 길게 보실수록 계속해서 이제 상승분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요. 네. 예, 지금 어떤 매도나 어떤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보다 어느 것보다도 이제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잘 주거하시면서 가지고 계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네. 너무 부러운데요? 네. 아, 그래요? 그 고덕동에 사시는데 거기 주거 환경이 어때요? 많이 좋지 않나요? 주거 환경은 좋아요. 지금 주위에 워낙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주거 환경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렇죠. 할 타임이 아니라 네. 그러네요. 자녀 키우시기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아요. 그렇죠. 지금 주택 네. 하나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아, 지금은 다른 네네. 곳에 또 몇 군데 갖고 있고요. 네. 주거 환경도 좋은데 또 앞으로의 또 가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매도는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좀 보유하는 쪽으로 의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 좀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고민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3153-2600번이니까요. 연락 주시면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목소리 좀 떨리시는데요. 예. 네,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예. 작년에 저 태안에다 땅을 좀 사가지고요. 네. 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그래, 향후 전망이. 네. 그 토지에 대한 궁금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 주소 좀 알려주세요. 예,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1487번지요. 고남면 고남리 1487번지고요. 몇 평 네. 정도 돼요? 693평. 693평.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곧 원주민이 농사 짓고 있거든요. 아, 농사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 토지 투자를 하셨어요. 예.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어떤 정보 가지고 하셨을까요? 그냥 중고 서점에서 네. 책을 좀 읽다가 거기가 좀 좋다고 해갖고 저는 그냥 오히려 가서 샀거든요. 예, 이 토지를 추천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예. 그분에게 진짜 계속 평생 밥 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제가 지금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 호재거리나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지금 가지고 계신 토지는 안면도에 이제 뭐 태안 저기도 있죠. 기업 도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 도시의 어떤 그런 이슈보다는 호재보다는 조금 봤을 때 여기는 계속해서 관광지로 펜션이 워낙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오히려 이 앞쪽, 그 위쪽 태안 그 기업도시 쪽보다도 이 아래쪽, 즉 남쪽에, 고남 쪽에다가 토지 매입을 진짜 하신 걸 잘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평당 얼마 정도 주셨다고 하셨죠? 24만 원이요. 24만 원이요? 네. 가격도 나쁘지 않고요.
예. 자,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원주민께서 여기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지만 바로 옆에도 펜션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곳곳에 펜션이 진짜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위치죠. 예. 단순히 펜션들이 들어오고 또 관광객 유치가 많다 그래서 제가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실제로 고남리 아래쪽에 보면 영목항이 있잖아요. 아, 예, 예. 예, 영목항에서 지금 해저터널 내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예, 예. 예, 그 대천항 통해서 이제 보령에서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원래는 내년까지 계획이었는데 예. 이제 2020년까지로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되긴 했지만 아, 실제로 여기가 육로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아,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육로, 즉 해저터널의 착점이 여기 영목항이 되고요. 예. 오히려 지금 태안 안면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50분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 예. 예, 이쪽이 되게 되면 이제 오천이나 대천에서 들어오게 됐을 때 10분 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세요. 아, 그러면 이 안에 어떤 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개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야 됐던 이런 입지들이 상당히 가까운 입지로 이제 바뀌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뭐 그냥 해저터널 자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는 이제 그 호재를 보고 하셨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늦어도 뭐 이제 이 다리나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는 다리들은 2019년 정도면 이제 완공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아, 해저터널 개통까지는 2020년, 뭐 불과 이제 2년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 다 갔으니까. 그래서 그때만 돼도 이미 토지의 어떤 가치 상승 여력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는 시점이 불과 2년, 3년 안에 오기 때문에 아, 지금 시기적으로도 잘 들어가셨고요. 예. 그 전에 어떤 토지 뭐 매도하시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도 예. 좀 잘 가지고 계시면서 집가 상승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시청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엄청 좋으시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너무 좋게 지금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지금 거주는 어디서 하고 계세요? 아, 저 방이동요. 아, 서울에서 하고 계세요? 예, 예, 예. 어떻게 여기 태안군까지는 많이 가보셨어요? 글쎄요. 아, 좀 가보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해저타운이나 이런 쪽에 한번 가셔서, 보시고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매도하는 것보다는 계속 가져가시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네요. 아, 예, 예. 너무 네. 고맙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네. 다음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경기 이천시 안흥동 277-14번지 토지를 보유 중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라면서 5929님 지금 문자로 상담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지금 지도로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예, 지금 가지고 계신 위치에 대해서 지도를 통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단은 상당히 좀 재미있는 토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이천이라는 곳에 실제로 어떤 개발 호재가 어떤 게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시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왔던 부분인데 좀 이 토지를 통해서 오늘 개발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개발의 과정을 목격할 수 있는 곳인데요. 실제로 제가 지적도라는 걸 좀 걷어내고 이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지금 땅의 모양과 맞지 않는 그런 이제 필지의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땅은 본래 이렇게 논이나 밭처럼 이렇게 이제 자유분방하게 생겼겠지만 네. 실제로 이 필지의 주소를 찍어보면 이렇게 뭔가 정리된 느낌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지적도를 눌러보면 실제로 이 그 구획 정리라고 하죠. 예, 도로를 새로 내고 기존에 있던 농로나 국어들을 다 무시하고요. 이렇게 실제로 도로가 나면서 땅의 모양이 좀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자체를 봤더니 상업 지역으로 바뀌어 있는 것도 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시골이 도시가 되는 개발지를 찾아야 된다.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그 말씀드리는 부동산의 어떤 모토인데 그것을 한눈에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러면서 실제로 지가 상승 자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겠죠. 누구나 아시다시피 단순히 이천에 있는 토지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이 토지 자체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수용이 된 후에 환지로 어떻게 내가 어떤 용도로 바뀌어서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가치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토지고요. 먼저 이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전망 및 보유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형질이 바뀌고 용도 지역이 바뀌었을 때는 뭔가 갑자기 건축이 하고 싶어집니다. 건축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건폐율 용적률도 많이 받을 수 있는 토지가 되기 때문에 나도 건축을 해봐서 어떤 임대 수익을 좀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시게 될 텐데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분들, 시청자분 외에도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였던 내용인데요. 실제로 주변에 건축물이 들어온 후에 좀 어찌 보면 나중에 어떻게 이제 안정화가 되는지를 목격하면서 그때 건축 행위는 나중에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그 차익만 보고 여기에 이제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분에게 그 차익만큼의 이익을 이제 가지시면서 좀 매도를 하시는 방법, 빈 땅으로 매도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용도 지역이 바뀌었다 그래서 건축 먼저 행하는 경우를 제가 워낙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 수요, 즉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특히나 상업지다 보면 주변에서 먹고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야 되는데 그런 어떤 주변 기반에 대한 여건은 보지 않고 용도 지역이 단순히 바뀐 것만 보고 건축을 이제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고요. 또 그러다 보면 한동안 공실이라고 하죠. 분양을 이제 앞에 붙여놓고 임대를 앞에 붙여놓고 공실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를 좀 맛봐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그러한 기간들 자체가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건축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러면서 이미 용도지역이 상업지로 바뀌면서 많은 가치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또 주변에 건축물이 들어오면서 가치 상승이 더 많이 이루어질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빈 땅, 즉 맨 땅으로 토지로 계속해서 소유하시면서 주변 환경 관망하시다가 건축이 됐건 매도가 됐건 그게 어느 정도 주변에 눈에 띌 때 그때를 시점으로 잡고 향후에 또 어떤 활용 가치 행위를 좀 하셨으면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 지역으로서 뭔가를 활동을 하고 싶으셔도 좀 참으시고요. 건축 활동을 조금 당분간은 자제해 주세요. 이렇게 팁을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요. 현명한 판단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무료 세미나 소식 전달해 드릴 텐데요. 어떤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볼게요. 12월 25일 월요일 오후 10시에 오전 10시에 열리는 세미나입니다. 활발한 토지 거래, 진짜 개발지 찾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유수홀딩스 빌딩 5층 한국토지자산개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미나는요. 12월 26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같은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는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밸류 하이엔드 호텔 6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세미나에서 어떤 팁을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일단은 조금 이렇게 양쪽으로 서울과 수원으로 월화 이렇게 바로 붙여서 좀 세미나 준비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다음 주 또 연말이다 보니까 일정을 짜기가 또 힘든 바람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기도 했는데 특히나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저 외에도 이제 이쪽 부동산계 내노라는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릴레이로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토지 외에도 다른 부분 이제 오피스텔이나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오시면 좋은 시간 같이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단독 세미나를 개최를 하는데 지금 토지 거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함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세를 따르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대세만 막연히 따라가는 줄서기 투자보다는 실제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좀 꼭 많이 오셔서 좋은 시간을 많은 분들께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 토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서 많은 상담을 통해서 또 정보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제가 3년 전에 네. 지인 소개로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었는데요. 네. 예, 과연 이쪽 지역이 좋아지려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집원 알려주세요. 예, 충남 아산시 배방읍 네. 북수리 543-1번 지역. 543-1번 지고요. 3년 네.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때보다 조금 지가 상승이 있었어요?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네. 모르겠어요. 그래요? 몇 평이에요? 평수는 대략 평수가 정확하게 네. 네, 대략적으로 알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년 전에 이렇게 좋은 입지에 또 투자를 하셨는데요. 뭐 오늘따라 이렇게 상담 내용들이 특히나 토지들이 너무 좋은 이렇게 상담만 들어오네요. 네. 자, 제가 좀 여기 뭐 평수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쪽 그 토지 이용 계획이나 지적도를 살펴봤더니 한 885평 정도 되세요. 네, 근데 네. 이제 맞아요. 예, 주변에 어떤 그 호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셨을 텐데 네. 제가 지금 진행 상황하고 이쪽 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지금 아주 뜨거운 곳입니다. 배방이라는 곳인데요. 이 아산이라는 곳 중에 천안 아산으로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동쪽에 보시면 이제 천안 아산역.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젊은 층, 20, 30대 어떤 오늘도 청년에 대한 강의를 드렸는데 청년층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이제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곳에 어떤 이슈들, 호재들이 있느냐? 이렇게 그 신도시, 즉 개발 호재들, 택지 개발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그 대기업이 버티고 있죠. 아산 탕정이라는 곳에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SDI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 이미 많은 일자리를 또 생산을 하고 있고 생산성이 있는 그런 토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디스플레이 시티 자체도 계속 늘어나서 그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토지 쪽으로 부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동쪽으로는 이 탕정 택지 개발 예정지구 지적도를 제가 펼쳐보면 이미 탕정이라는 곳의 도시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곳들은 어차피 지금 가지고 계신 이런 토지처럼 예전에는 그냥 논밭이었어요. 어차피 수용이 되고 수용 개발 후에 어떤 택지 공급을 이제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히 내 토지가 변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또 서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송악이나 오남 온천역 쪽에서 호재들이 계속해서 증식해서 오고 있는 그런 사이에 교집합 위치에 있는 그런 토지예요.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위치고요. 더 재밌는 건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이 확장이 돼서 그린벨트도 아니고 추후에 용도 변경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라 그럴까요? 여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공시지가도 제가 봤을 때 실거래가를까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이제 농림지역 치고는 상당히 높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평당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40만 원이 좀 넘어가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실거래가는 아무래도 이제 개발이 되다 보면 더 호가는 더 높아질 텐데요. 실제로 평수도 많이 잘 가져가셨고요. 또 오히려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이 지금 가까운 지역의 도시의 확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실제로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대규모 택지 개발 그리고 인구들 아직 지금도 이미 젊은 그 층들이 많이 기거를 하고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건축이 다 끝나서 들어올 때 이 토지는 누구나 탐을 낼 수밖에 없는 그제서야 이제 많은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런 입지의 토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도시계획 규모도 그렇고 지금 이제 뭐 국토개발계획 4차를 진행 중인데 기간이 좀 늘어났어요. 2025년으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제 개발 계획들이 25년 이내에 될 걸로 많이 예상들을 하는데요. 이쪽은 그 중에서도 좀 탄력이 빨리 붙어서 개발이 좀 빨리 되고 실제로 이제 가지고 계셨을 때 차익 실현도 좀 다른 것보다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예 매도할 생각, 전 기간도 정해드릴 수가 없고요. 네. 매도하실 생각 자체를 안 하고 향후에 계속해서 땅의 그런 어떤 용도나 가치가 바뀌는 걸 이제 보시면서 대대손손 이 좋은 입지에 이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걸 오히려 권장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시청자님 굉장히 네.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해 주셨어요. 예, 그러네요. 네, 매도하는 것보다는 계속 가져가셔야겠는데요. 예, 네. 아유, 그러겠어요. 네, 좋은 소식 너무 있으면 감사합니다.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상담해 볼게요.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예, 경기도 여주군 흥청면 네. 외사리 344번지에 땅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거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나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토지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점 많으신데요. 전문가 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지금 지도로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지금 인삼밭을 하시나 봐요. 예, 인삼밭을 했어요. 해고 이제 끝났거든요. 아, 이제 끝나셨고요. 예. 뭐 농사를 직접 하셨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한테 준 상태였어요. 네, 일단은 지금은 아직 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주변에 건축물도 많은 또 국도대로에 이제 붙어 있는 토지인데요. 예. 제가 이제 향후 전망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네. 실제로 이제 이곳에 어떤 여주 쪽에 어떤 연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아, 그럼 실제로 이걸 그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거 상속을 받을 거예요. 아, 상속 받으신 거예요? 예. 예, 일단은 상속을 받으셨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네. 당장 막 지가가 확 올라갈 그런 호재는 있진 않아요, 주변에. 예. 하지만 여기를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요. 그 이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위치가 뭐냐면 서울에서부터, 서울 수도권부터 지금 가장 또 뜨거운 곳 중에 하나죠. 원주 기업도시로 가는 거점이 되고요. 예. 이 위로 이제 지나가는 철도 외에도 도로 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고요. 이천 시내, 이제 시내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오히려 원주와 서울을 잇는 그런 이제 도로들이 났을 때 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럼 이제 주변에 아시다시피 인터체인지가 있고요.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토지인데 실제로 이곳은 조금 그러니까 급박하게 오르진 않지만 어차피 상속 받으신 거고 지금 당장 어떻게 활용하시는 것보다도 토지를 꼭 소유를 하고 계시면 이 교통호재 마무리 될 때는 지가가 먼저 뛸 겁니다. 주변이 바뀌는 것보다도.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속도로 입지하고도 가깝고 좋은 위치에 대로변에 또 붙어 있는 도로도 많이 물고 있는 그 이쁜 좋은 토지니까요. 이거 매도하시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아예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당장은 없지만 분명히 순서가 오니까 꼭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교통호재로 인해서 앞으로 가치 상승 예상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끝까지 받아봤는데요. 오늘 또 속 시원하게 상담 도와주셨어요. 땅을 사랑하는 남자 최종현 이사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